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갔다 와서 2주 자가격리 끝나고 서울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요. 또 제주도에 며칠 전에 내려왔습니다. 오늘 지금 앉아있는 곳은 제 집입니다. 예, 모든 분들이 제가 집을 엄청 큰데 막 정원이 있고 이런데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조그만 집에 사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정원이 막 이렇게 널려있고 그런 데는 벌레 있고 좀 뭐 여러 가지 나이도 들어서 청소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온도가 잘 맞지 않아서 춥거나 또 여름엔 덥거나 이런 게 싫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다 관리를 해주는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 들으셔야 할 게 있어서 찍게 됐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여러분들에게 카메라를 들게 된 건 뉴스팩트, 오늘 그 동아일보에 난 박재균 칼럼이 쓰신 내용을 읽고 너무 피눈물이 났고요. 그리고 가슴에 응어리가 내려가지 않아서 여러분도 함께 공유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그 동아일보에 난 박재균 칼럼이 쓰신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고요. 공감하시는 내용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12월 14일 월요일 동아일보에 박재균 칼럼이 쓴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문재인의 나라. 참 안전한 나라다. 이 나라 현직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안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의 임기 중에 한 명의 전임 대통령이 감옥에 있었고 한 명의 전전임 대통령은 감옥에 갔어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철갑을 두르게 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룰 수 있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의 수사는 법치 파괴와 무도한 정치가 나온 괴물 공수처가 완전히 고사시킬 것이다. 문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구설 등 주변 문제 또한 그의 임기 이후에도 건재할 친문 좌파 공수처가 막아줄 것이다. 문 대통령이 7일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며 입법 폭주의 스위치를 누르고 공수처법이 통과되자마자 새 벽두 출범을 외친 게 충분히 이해는 된다. 이보다 안전할 순 없다. 문 대통령 뿐인가? 입법 폭주를 자행하며 대통령을 향해 충성 경쟁을 벌인 집권당 국회의원, 진보 좌파 대법원장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 헌재재판관, 현 청와대 관계자, 친문 친추미애 검사 문 정권의 행동대장을 자임한 고위 경찰도 도리어 공수처의 비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을 비롯한 다른 수사관들은 이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반드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며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런 사건들을 빼내와 수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무소불위 공수처는 정권 옹위를 위한 방패로뿐 아니라 감히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리려는 자들에게 휘두르는 창으로도 쓰일 것이다. 사법 기능을 가진 판검사와 경찰에게 이만한 겁박이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을 총동원한 찍어내기에 맞서고 있지만 모두가 윤석열은 될 수 없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의 대선 출마를 막거나 조기 퇴진을 강요하는 법안까지 발의한 짓은 비열해도 너무 비열하다. 윤석열이 그렇게 두려운가? 그래도 참 행복한 나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따른 무수한 입시 부정 의혹에도 의사 가운을 입게 될 것 같다. 위안부 시민운동에 오물을 튀긴 윤미향 의원은 아직도 금배지를 단 채 손해기를 피했다고 안도했는지 와인 파티까지 벌였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의 검찰 장악을 위해
폭주 기관차처럼 내달린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문제도 잠잠해졌다. 이제는 1가구 1주택이라는 유치한 입각 기준마저 팽개치고 정권의 필요에 따라 아우나 장차관으로 데려다 쓴다. 이보다 행복하고 따스할 수는 없다. 누가 이런 내로남불을 비판이라고 할라치면 친일, 수구로 낙인을 찍으면 된다. 이러니 일제강점기에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일본 여행도 제대로 다녀보지 못한 사람들이 갑자기 친일파나 토착 왜구로 둔갑한다. 그래도 미진하면 박근혜 보수 정권의 약점인 세월호를 들이댄다. 이번에는 세월호 특검이다. 2014년 이후 9번째 조사다. 세월호의 아픔이야 공감하지만 해도 너무한다. 그럼에도 참 평화로운 나라이다. 5.18 역사 왜곡 처벌법으로 역사 해석을 정부가 독점할 수 있게 됐다. 다른 의견은 입도 뻥끗 못하게 하니 얼마나 조용하고 편안한가. 대북 전단 발송 금지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강행 처리했지만 북한 2인자 김여정의 심기를 거스를 순 없다. 이 땅에서 전쟁을 막으려면 김정은 남매에게 굴종한다는 소리를 들어도 어쩔 수 없다. 그래도 평화롭지 아니한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이 꿈꾸는 나라는 바로 이런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만 안전하고 행복하며 평화로운 나라의 실상은 죄 지어도 벌받지 않는 신성 기족의 나라, 민주화 30여 년 만에 민주주의의 시계를 그 이전으로 되돌린 운동권 독재의 나라, 정권과 다른 의견이라면 입을 닫으라는 전체주의의 나라, 주적인 북한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굴종의 나라, 양심, 상식, 공정, 정의, 법치 같은 낱말의 원뜻이 파괴된 혼돈의 나라다. 취임 3년 반 남짓 만에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문재인,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연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닫아버린 대통령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왠지 북한 전역에 걸려 있다는 구호가 생각나는 요즘이다. 우리는 행복해요. 기사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나라, 문재인의 나라. 그렇죠? 자기가 이제 대통령 다 끝나고 내려오면 공수처를 만들어서 자기의 비리, 가족의 비리, 딸, 아들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김종숙 부인까지. 그런 것도 조사하지 않고 오직 양산에서 행복하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국회의원, 문바들과 함께 해서 정치를 이어가겠다. 이런 정말 이 계산된 이거 정말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너무 정말 미치도록 제가 대한민국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 누가 만든 대한민국입니까? 분하기 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만 행복하고 문재인의 간신들만 행복하면 되는 행복한 나라. 오늘 동아일보에 박재균 칼럼이 쓰신 내용 정말 너무너무 저는 공감했고요. 여러분도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정말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문재인의 나라, 문재인이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 6.25 때부터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역사는 다 밟아버리고 이제 운동권, 소위 막걸리 마시고 한복 입으면서 툭툭 여자들 치고 다니고 히히헤헤 했던 얘네들이 전부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망쳐놓은 나라로 저는 기억될 것이다. 이 역사는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문재인의 나라, 행복한 나라, 문재인의 행복한 나라, 간신 문재인과
함께 하고 있는 행복한 나라, 지들만이 행복한 나라가 언제까지 몇 년 더 갈지, 네, 자기네 죄는 전부 이제 조사받지 않고 자기네 가족, 부인을 비롯한 딸, 아들 문제도 다 조사받지 않고, 그리고 자기만 혼자 전 대통령 다 감옥에 갖다 쳐놓고, 네, 했지만 자기는 양산에 내려가서 행복하게 살려는 행복한 나라를 만든 문재인의 나라. 어디까지 가는지 여러분 함께 지켜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